서울의 화려한 강남구 한복판, 유명 대학병원의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른 오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싼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화려한 무리 속에서 구석에 홀로 서 있는 박순자는 마치 잘못 들어온 사람처럼 어색해 보였죠. 박순자는 8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가 꼿꼿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단정한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소박하고 우아했지만 주변의 화려함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순자의 눈은 연회장 중앙에 서서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남편 김지혁을 향해 있었어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당당한 체격과 위험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김지혁은 병원장으로서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의 눈썹은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과 함께 그동안의 고된 병원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고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그간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여보, 이쪽으로 와요. 김지혁이 박순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남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고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느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병원 30주년이에요. 실감이 나나요? 김지혁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요. 당신이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이잖아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의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형 병원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녀는 남편의 가장 큰 지지자였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의 모든 것을 도맡아 했죠. 오늘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잘 지켜요. 특히 재단 이사장님이 오시면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김지혁의 말은 이어졌지만 박순자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그녀는 항상 그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실수하지 마라, 내 체면을 세워라. 박순자는 이제 그런 말에 익숙해져 있었죠.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박순자가 대답하는 순간 연회장 입구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 넘쳤고 화려한 보석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오해란이었습니다. 88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세심한 관리와 성형수술의 흔적으로 팽팽했고 입술은 붉은 립스틱으로 도톰하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영화배우 같았어요. 지혁 씨, 축하해요. 30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오해란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그녀의 눈은 김지혁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혜란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당신 일이라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야죠. 오해란은 김지혁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순자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남편과 오해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라고 들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친밀함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아, 순자 씨도 여기 계셨군요. 오해란이 박순자를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박순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해라는 미소만 짓고 다시 김지혁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마치 학생처럼 수줍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남편을 그렇게 웃게 만든 적이 없었어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박순자는 점점 더 외롭고 소외되어 갔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중요한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느라 바빴고 그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박순자는 복도에서 우연히 오해란과 마주쳤어요. 오해란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있었고 박순자를 보자 예의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순자 씨. 오랜만에 보니 정말 많이 늙으셨네요. 오해란의 말에 박순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직설적인 말투에 상처를 받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그렇죠. 이사장님은 여전히 젊어 보이세요. 관리를 해야죠.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지혁 씨 옆에 있으려면 더더욱. 오해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감지한 박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자신과 지혁을 한 묶음으로 표현했고 박순자를 외부인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제 남편은 어떤 사이시죠? 박순자의 질문에 오해란은 교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르셨나요? 우리는 첫사랑이었어요. 인생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헤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나 봐요. 오해란의 말은 예리한 칼날처럼 박순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혁 씨와 저는 30년 넘게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했어요. 오해라는 그런 박순자의 모습에 더욱 흥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인생은 길잖아요. 30년이 지났으니 이제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거죠. 오해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박순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구석에 서서 남편과 오해란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김지혁의 눈에는 오랜 시간 보지 못했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순자의 가슴에는 서서히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순자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혁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행사 어땠어요?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대답했어요. 좋았어. 특히 혜란 씨가 재단의 후원을 약속해줘서 더 의미 있었지. 김지혁의 말에 박순자의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왔습니다. 행사의 의미가 오해란의 존재로 인해 더 커졌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분과는 어떻게 다시 연락하게 된 거예요? 박순자의 질문에 김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병원 발전 기금 관련해서 만났어. 우연히 재단 이사장이 혜란 씨였던 거지. 몇 개월 전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서.
그냥 업무적인 만남이었으니까. 김지혁의 대답은 너무 가볍게 들렸고 그것이 박순자의 의심을 더 키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 박순자는 평소처럼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김지혁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박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엄마, 왜 그렇게 우울해 보여?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살의 김민준은 훤칠한 키에 단정한 외모를 가진 변호사였어요. 그는 어머니를 닮아 따뜻한 성품을 지녔지만 일에 있어서는 아버지처럼 냉철했습니다. 민준아, 언제 왔니? 배고프지? 박순자는 아들을 보자 반가움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긴 한데 그것보다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김민준의 질문에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불안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버지 병원 30주년 행사가 있었거든. 아, 그랬군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재판 때문에 못 갔어요. 어땠어요, 행사는?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박순자의 말은 흐려졌고 김민주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는 간식을 기다리며 김민주는 조용히 아버지의 서재 쪽을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지혁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병원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김지혁의 말에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늦은 귀가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도시락 싸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회의 후에 식사 자리가 있을 거야. 김지혁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박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제부터 시작된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집안일을 마친 박순자는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바뀌었으니 남편의 옷도 새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지혁의 양복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그녀는 문득 안주머니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호텔 메모지였습니다. 그것을 펼쳐보니 오해란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12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마이너스 해란. 박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모지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남편과 오해란 사이에는 분명 그녀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그녀는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늘 12시 그 호텔 라운지에 가보기로 했어요. 화려한 호텔 로비를 지나 라운지로 향하는 박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지만 주변에 세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진 자리에 김지혁과 오해란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고 오해란의 손이 자연스럽게 김지혁의 손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박순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순자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이번 학회는 정말 중요해요. 지혁 씨가 꼭 같이 가줘야 해요. 우리 재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당신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해외 학회라. 일주일이나 집을 비워야 하는데 사모님은 이런 자리가 불편하실 테니 우리가 다녀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의학적인 내용이고 사모님이 오시면 오히려 지혁 씨가 신경 쓰이실 텐데.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곁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그녀가 남편의 부담이 되었다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박순자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사랑했던 남편,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난 후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재 책상 위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고 서랍 안에는 개인적인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펼쳤어요. 그것은 오해란이 최근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지혁 씨,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당신 옆자리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마이너스 해란. 편지를 읽은 박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편지와 사진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김지혁과 오해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옛사랑의 재회가 아니었어요. 오해란은 분명히 김지혁을 다시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김지혁은 그런 그녀의 접근을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지혁이 귀가했을 때 박순자는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아직 발견한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회의는 잘 됐어요? 박순자의 물음에 김지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잘 됐어. 좀 피곤하네. 먼저 씻고 올게. 김지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박순자는 남편의 가방을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해외 학회 관련 서류가 있었고 이미 예약된 항공권 정보도 있었습니다. 2장의 티켓, 김지혁과 오해란의 이름으로. 박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아직 이 학회에 대해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알리지 않고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30년의 결혼 생활, 그녀가 바친 젊음과 헌신, 그리고 이제 마주한 배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박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언제부터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요? 아침 김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해외 학회가 있어.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울 것 같아.
박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미국이야. 중요한 의학 콘퍼런스가 있어서. 혼자 가세요? 김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병원 관계자들이랑 같이 가. 혜란 씨도 재단 대표로 참석해. 그렇군요. 전 왜 이제서야 얘기해 주는 거죠? 박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김지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그리고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30년 동안 당신 옆에서 걱정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이제 와서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말이 어울리나요? 박순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김지혁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김지혁은 서둘러 집을 나섰고 박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오전 박순자는 아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민준아, 시간 있니?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김민준의 사무실에 도착한 박순자는 지난 몇 개월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오해란의 등장, 남편의 변화, 그리고 발견한 편지와 항공권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제가 진작 알았다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가 이럴 수가. 도대체 어떻게. 민준아,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박순자의 말은 흐려졌고 김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그 오해란이란 사람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김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어요. 이후 며칠 동안 김민주는 오해란과 그녀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인맥과 능력을 총동원해 그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어요. 엄마, 제가 알아낸 것이 있어요. 김민주는 어머니에게 찾아온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오해란의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재단은 겉으로는 의료 발전을 위한 자선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 병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박순자는 자료를 살펴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오해란의 화려한 외모와 생활 뒤에는 이런 불법적인 활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의 병원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구한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엄마였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박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병원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친정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몰래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을 살렸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재정이 악화된 것이 자신의 탓인 것처럼 느껴 남편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까봐 비밀로 했었죠.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 병원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다가 발견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거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외할아버지의 땅이 팔린 기록도 찾았고요. 김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그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도 모르게. 그때 병원이 무너지면 내 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평생의 꿈이었던 그 병원을 잃는다면 난 그저 내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박순자의 말에 김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깊이를 새삼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응, 내 아버지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어. 김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눈을 빛냈어요. 엄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와 오해란 씨가 함께 떠나는 학회, 거기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건 어떨까요? 박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조용히 살아왔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의 존엄이 위협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계획이 있어요. 엄마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김민준의 말에 박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지혁과 오해란이 함께 떠나는 학회 당일 공항은 출국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김지혁은 출국장 앞에서 오해란을 기다리고 있었고 곧 화려한 차림의 오해란이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어요, 지혁 씨? 이번 학회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오해란의 말에 김지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번 여행이 자신의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오해란의 지원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로비에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김지혁과 오해란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김 원장님, 잠시만요. 병원 30주년을 맞아 특별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당황한 김지혁은 기자들을 향해 손을 저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기자들 뒤로 박순자와 김민준이 조용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김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오해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박순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남편 앞에 섰습니다. 출국 인사라도 하고 가시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박순자는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준이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김지혁 원장의 아내 박순자입니다. 3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제 남편이 병원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사람이죠. 박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째, 10년 전 위기에 처했던 김지혁 병원을 구한 익명의 후원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김지혁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어졌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을 모두 팔아 그 돈으로 병원의 부채를 갚았습니다. 제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김민준이 준비한 서류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류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병원 계좌로의 입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오해란 이사장이 운영하는 의료재단이 실제로는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단은 여러 병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해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격분하여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은 명예훼손이에요. 하지만 김민준이 준비한 두 번째 서류가 기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것은 오해란의 재단이 운영해온 비자금 내역을 상세히 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제 아들 김민준 변호사가 수집한 것입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흥분하여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오해란은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었고 그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김지혁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결연함을 발견했습니다. 순자야, 이게 다 무슨... 김 원장님. 박순자는 처음으로 남편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약함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밟고 서 있는 그 병원, 과연 누구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것인지 이제는 아시겠어요? 김지혁은 말문이 막혔고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부끄러움의 빛이 어렸어요. 그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난 몰랐어. 하지만 박순자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박순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드릴게요. 박순자의 선언에 주변이 술렁였고 김지혁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고 공항 직원들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나섰어요. 그 혼란 속에서 박순자는 김민준의 부축을 받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김지혁의 아내가 아닌 박순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민준의 물음에 박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응, 이상하게도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워. 박순자의 말에 김민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새삼 존경심을 느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박순자의 말에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오해란의 비자금 사건과 김지혁 병원의 익명의 후원자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사람들은 3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했던 한 여성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박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이구나. 박순자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진정으로 그녀 자신의 것이 되었어요. 몇 개월 후 박순자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젊었을 때부터 꿈꿔왔던 공간이었어요. 따뜻한 차와 직접 만든 디저트를 판매하는 이 카페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그녀가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취미로 해왔던 사진 찍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사진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김민준이 카페를 방문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응,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겼어. 특히 저 구석에 앉아 계신 할머니는 매일 오셔. 박순자가 가리킨 곳에는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녀도 박순자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소식은 들었어요? 김민준의 질문에 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신문에서 봤어.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작은 의원을 열었다던데. 김지혁은 오해란 사건 이후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었습니다.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의사로서의 기본으로 돌아가 작은 의원을 열었어요. 그는 여러 차례 박순자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지나간 인생의 한 페이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김민준의 물음에 박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후회? 아니,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야.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녀에게 소중한 아들을 선물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래도 난 행운아야.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니까. 박순자의 말에 김민주는 감동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한 후 박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병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한때 그녀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던 그 병원은 여전히 많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병원 앞에 서서 박순자는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마침내 찾은 자신만의 길. 그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순자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것은 병원을 향한 것인지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운명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카페를 찾은 손님들, 창가에 핀 꽃, 거리의 풍경. 그녀의 카메라에 담긴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어요. 테이블 위에는 다음 달에 열릴 그녀의 첫 사진전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시선 마이너스 삶의 두 번째 장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어요. 초대장을 바라보며 박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그녀가 스스로 그려나갈 캔버스였어요. 인생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박순자는 작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30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은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박순자의 남은 인생도 밝게 빛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그녀는 오늘도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